누구도 꺾을 수 없는 용맹한 장군이 내면에 들이운 작은 의심 하나에 무너진다. 의심은 영혼을 불안으로 이끌며 불안은 모든 것을 파괴하니 이것은 흔들리는 영혼이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무어인이지만 베니스의 장군이 된 오셀로는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로원 의원의 딸 데스데모나와 사랑에 빠져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다. 데스데모나의 아버지인 브라반티오는 격렬히 화를 내며 원로원의 처벌을 요구하지만 때마침 터키가 침략해서 베니스가 위험해지자 어쩔 수 없이 둘의 관계를 허락한다. 한편 결혼으로 인생의 정점을 맞이한 오셀로 옆에는 그에게 반감을 가진 이아고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부관의 지위를 카시오에게 준 것을 계기로 오셀로를 파면시킬 음모를 꾸미게 된다. 이아고는 우선 카시오의 술버릇을 이용해 사고치도록 해서 실각하게 만든 다음 그에게 지위를 되찾게 해준다고 속여서 카시오를 데스데모나에게 가도록 한다. 그러고는 오셀로에게 가서 데스데모나가 카시오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모함하는데 이에 질투에 사로잡힌 오셀로는 스스로 영혼을 맹세한 아내를 죽이게 된다. 데스데모나가 죽자 이아고의 아내인 에밀리아는 진실을 밝히고 모든 일이 이아고가 꾸민 것임을 깨닫자 오셀로는 아내를 그리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범죄가 발각된 이아고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결국 처형당하게 된다. 신사였던 오셀로가 왜 끔찍한 괴물로 변모했는지 이해하려면 셰익스피어가 오셀로와 데스데모나의 아름다운 사랑이 냉혹하게 변질하는 과정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고귀했던 오셀로는 불안에 사로잡힌 나머지 불과 며칠 만에 괴물로 변하는데 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로 이아고입니다. 그는 유럽 희극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 가장 사악한 인물로 오셀로의 마음에 교묘히 파고들어 독약을 뿌립니다. 극 중에서 오셀로는 계속해서 이아고를 정직한 이아고라고 부르지만 관객은 그가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하고 끔찍한 인물이라는 것을, 오셀로의 정신을 조종해 그를 미치광이로 만들 것을 알고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셀로의 진짜 주인공은 이아고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드라마 작법적으로 경이로운 창조물입니다. 이아고는 처음부터 온 마음을 다해 오셀로를 증오합니다. 셰익스피어 인물들은 대개 성격이 복합적이고 다층적이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데 그에 비해 이아고의 성격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그는 증오 그 자체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증오밖에 없으며 사악한 교활함과 화려한 언변으로 그 증오를 실현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격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뛰어난 심리 분석가이기도 해서 남자의 본능을 알고 거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타인의 약점을 구분해냅니다. 그는 오셀로의 아킬레스건이 순진함이며 그것이 결국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불안감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간파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데스데모나와의 관계로 인해 외부로 표출되고 맙니다. 오셀로의 기수였던 이아고가 오셀로를 증오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안 그래도 무어인을 받들어 모셔야 하는 것도 끔찍한데 오셀로가 자기 대신 카시오를 부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아고는 오셀로와 데스데모나의 비밀 결혼을 폭로해 그를 제거하려 합니다. 그는 데스데모나를 짝사랑하는 불쌍한 로데리고와 짜고 데스데모나의 아버지 브라반티오에게 데스데모나가 몰래 오셀로와 결혼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 사건이 그토록 물의를 일으킨 것은 오셀로가 칭송받고 존경받는 군인이었음에도 모원이기 때문에 베니스 처녀와 결혼하는 것이 쉽게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투에서 큰 공훈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문화적, 사회적, 상징적으로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알베르 까미가 부여한 철학적, 형이상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셀로는 자신이 거주하는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방랑자이자 망명자이고 나라가 없는 자유인입니다. 사회에 어느 정도 통합되고 융합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근본은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이는 이아고와 로데리고가 인종차별적인 저급한 표현을 섞어가며 오셀로와 데스데모나의 결혼을 알렸을 때 그녀의 아버지 브라반티오가 보인 반응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평소 오셀로를 존경하고 수차례 자신의 집에 초대까지 했던 브라반티오건만 이아고와 로데리고의 말을 듣고 나서 그는 오셀로를 베니스 법정에 세웁니다. 그의 마음에 내재 있던 모어인에 대한 적대감을 일깨운 것은 바로 이아고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베니스 시민이 다 듣게 이렇게 외칩니다. 브라반티오, 늙고 검은 수염소가 당신의 흰 암양에 올라타고 있소. 당신 딸과 무어인이 이불 아래서 배를 맞추고 있소. 브라반티오여, 당신 딸이 흑마와 교접하고 있소. 관객은 오셀로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므로 인해서 불안한 사건을 외부의 시선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데스데모나와 카시오가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만 오셀로의 머릿속에서 돌아가기 시작한 악의 톱니바퀴를 멈출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로 인해 두려움에 떠는 친구에게 별일 아니라고 얘기해준다고 해서 그의 마음을 옥죄어오는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셀로는 다른 수많은 불안한 영혼과 마찬가지로 본시오 빌라도가 던진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편집증적인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오셀로가 데스데모나를 끝까지 믿지 못한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그의 질투는 카시오의 멋진 외모나 데스데모나의 태도가 아니라 오셀로의 나약함에서 자라난 뿌리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데스데모나와 이아고가 공존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더욱 발전하려고 노력하며 가장 진실한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면과 다른 한편으로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거나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신과의 조화가 깨지고 총기를 잃어버리며 두려움을 느끼는 면입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두려움에는 인간을 타락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힘을 악마와 연관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인간을 퇴보하게 만드는 비이성적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말에서 오셀로는 데스데모나를 살해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불행이라는 형벌을 내립니다. 오셀로가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은 단순히 질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셀로는 데스데모나를 정화하기 위해 자신의 이상대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그녀를 죽였습니다. 오셀로는 그녀가 다른 사람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데스데모나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데스데모나를 되돌려받고 싶어서 그는 이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극 초반만 해도 정중하고 신사적이었던 오셀로의 말투는 갈수록 품이 없고 저속하고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의 내면에 침투한 이아고의 말투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천사 같은 데스데모나는 이로 인해 극의 후반부 내내 모욕을 당합니다. 처음에 오셀로는 데스데모나를 아름다운 전사라고 부르며 단테의 신생에 나올 법한 온갖 표현으로 그녀를 찬양합니다. 그러던 그가 사막에서부터는 그녀를 음탕한 여자, 매춘부, 창녀, 정부 등 여성으로서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표현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셰익스피어의 극에서 오셀로를 괴물로 변하게 만든 것은 손수건입니다.
산막 사장에서 오셀로는 데스데모나에게 선물한 자수 손수건이 자신의 어머니가 이집트 점술가에게서 받은 일종의 부적이라면서 그 손수건에는 연인의 사랑을 지켜주는 힘이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는 데스데모나가 손수건을 잃어버린다면 그들의 사랑도 끝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오셀로는 카시오의 집에 손수건을 흘린 데스데모나가 죽어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오셀로가 불안해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수건에 얽힌 전설보다 데스데모나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성보다는 지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물건보다는 말을, 사악한 이보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말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셀로의 한계이자 그가 저지른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그는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인한 충동 앞에 이성이 무너져 내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결국 짐승이 되어 체포당합니다. 오셀로가 데스데모나의 생명의 불을 끄기 전에 촛불을 끄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은 오셀로의 혼란스럽고 약해진 심리를 설명하기는 하지만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이는 곧 오셀로처럼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상처를 입히는 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셀로는 유죄고 괴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한 영혼들이 새겨들어야 할 오셀로의 숨은 메시지입니다. 오셀로의 질투는 결국 거짓을 진실보다 더 진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망상에서 생겨났습니다. 오셀로가 불안의 비극이라 불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불안이라 부른다면 미칠 듯한 질투 역시 인간의 인지력과 행동을 변질시켜 인간을 비이성적 존재로 퇴보시키는 불안의 한 형태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진리란 곧 신이라고 하며 오직 신앙만이 존재적 불안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믿음이기에 결국 불안이란 인간이라는 존재의 없앨 수 없는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키에르케고르적 인간인 오셀로 역시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능성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출구 없는 불안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아고의 현란하고 사악한 수사학에 빠져 오셀로는 극이 전개되는 내내 아내의 부정을 상상합니다. 머릿속을 독이 가득한 쓰레기로 채우고 불안감을 키워 데스데모나가 카시오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셰익스피어는 오셀로의 독백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셀로는 겉보기에 그의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어떤 사건을 들려주는데 베니스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터키인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로 그는 그 일을 통해 나는 진정한 나를 증명하였소 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자신이 한낱 흑인 살인마가 아니라 공화국의 정직한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을 말이죠. 안타깝게도 죽을 때가 되어서이긴 하지만요. 잠깐만, 당신들이 가기 전에 한두 마디만 더 하겠소. 아시다시피 난 베니스 공화국에 공헌을 한 바 있소. 하지만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오. 부탁하건대 이 불행한 일을 편지로 보고할 때 나에 대해 있는 그대로 말하시오. 무엇을 줄이지도 말고 악의로 적지도 마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분별 없이 너무 많이 사랑했던 사람을 질투를 쉽게 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 극도로 혼란에 빠지는 사람을 제 손으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잃어버린 사람을 제 손으로 던져버린 사람을 말해야만 할 것이오. 거기에 덧붙여 한 번은 알레포시에서 머리에 터번을 두른 심술궂은 터키놈이 베니스 시민을 때리고 공화국을 욕했을 때 내가 그 한리한 녀석의 목을 잡아 찔렀다고 하시오.
이렇게. 오셀로는 자결할 때 터키인을 찌른 것처럼 자기 몸을 찌릅니다. 그도 결국에는 터키인과 다를 바 없이 베니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숙녀를 죽여 공화국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자결함으로써 오셀로는 자신의 가장 끔찍하고 야만적인 자아를 죽입니다. 그 순간 그는 성숙한 인간입니다. 자기 몸을 찢어냄으로 인해 오히려 완전해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해결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바로 진정한 베니스인이 되지 못하고 데스데모나의 합당한 신랑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내면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해결되지 않은 정체성 문제, 이것이야말로 이 모든 불안의 본질적인 뿌리였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시 오늘도 역시 마음 졸이는 불안으로 하루를 채우진 않으셨나요? 저는 오셀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불안을 좀 더 편하게 다루길 바랐습니다. 인생의 최대 행복이자 삶을 완성시켜줄 여러분만의 데스데모나를 소중히 품길 바라거든요. 대개 내면에 불안이 있는 사람은 그 내면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같이 본 오셀로처럼 말이죠. 그는 겉으로는 뛰어난 장군인 양 행세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커다란 열등감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맹세한 연인의 말을 믿지 못하고 한낱 소인배에 불과한 이아고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죠. 스스로 가치 없고 볼품없다고 생각하니 자신을 욕하는 말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을 담은 말은 거짓으로 느낀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나면 평소에 맛나게 먹던 음식도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지금 일상이 너무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하다면 여러분도 오셀로처럼 내면에 어둠이 자리한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의 내면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불안이란 혼자 있거나 내버려둘 때 성장하는 괴물입니다. 평소나 혹은 불안해질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감정이 드는지 내면을 곰곰이 알아본다면 불안은 즉시 그 성장을 멈추고 잦아들어 요동치는 마음이 안정될 것입니다.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루를 힘들게 하는 불안을 걷어내기 위해서 앞으로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들 겉으로 잘 내색하지 않을 뿐 누구나 어느 정도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불안을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안은 공유하지 않을 때 더욱 자라나는 습성이 있습니다. 둘째, 마음을 방치하지 마세요. 버스를 타고 갈 때나 잠깐 혼자서 차를 마실 때 같이 잠깐 비는 시간을 활용해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면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일을 위해 한 가지 예시를 드리자면 머릿속에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를 떠올린 다음 지금 원하는 것을 얘기해보세요. 허황된 것부터 지극히 사소한 것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떠올리다 보면 내면을 한 바퀴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모든 안 좋은 일을 자신의 탓으로 몰지 마세요. 그건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친절하고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처럼 자신에게도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자신을 믿고 상처를 보듬어 주세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자신이니까요. 나를 믿을 때 흔들리는 내면은 비로소 중심을 찾고 원하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